자, 30차시 한번 봅시다. 벌써 30차시네. 교과서 106에서 112쪽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건 이제 물리학 2에만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평행판 축전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평행판 축전기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원리를 전위차와 전하량으로 설명하고 그 사용 예를 설명할 수 있다 해서 그 축전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콘덴서라고도 하고요. 각종 전자기기에 들어있는 전기 소자입니다. 축전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축이 비축하다 이런 거고, 이제 축 전기니까 전기를 비축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영어로는 이제 콘덴서라고 합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모양 형태가 평행판 축전기라고 볼 수 있는데, 평행판 축전기라는 것은 금속판 두 개를 이렇게 서로 맞닿아 놓은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되느냐? 일단 가만히 놔두면은 뭐 아무것도 당연히 안 일어날 거고요. 여기에다가 전지를 연결해서 스위치를 닫아줍니다. 그러면 얘가 계속 전류가 흐르지는 않는데 그 어느 정도는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극에서 이제 전자가 이렇게 가서 전자가 쌓이고요. 전자가 빼앗겨서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한정 계속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얘가 전자가 이렇게 쌓이고 나면 얘가 전자를 밀어줘도 얘가 이제 맞기 시작하죠. 같은 부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그 전지에서 밀어줘도 더 이상 이제 밀리지가 않는 역학적 평형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쌓이게 되는데, 이때 축전기에 만약에 이쪽에 플러스 Q가 쌓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Q가 쌓이면 이때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는 EQ가 아니고 Q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Q이고, 이 Q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지의 전압이 클수록 더 많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5V짜리 전지 연결하는 것보다 9V짜리 전지 연결하면은 축전기에 더 많은 전하가 쌓이게 됩니다. 똑같은 전지를 연결하더라도 축전기의 모양이나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 쌓이는 전하의 양이 달라지는데, 그 양이 이제 전기 용량이라고 불려지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걸 전기 용량이라 그러고요. 요 콘덴서의 첫 글자를 따서 C라고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 전기 용량은 단위가 페럿입니다. 요 페럿은 다름 아닌 그 페러데이의 이름을 따가지고 페럿이라고 하고요. 페럿. 이건 축전기의 형태와 축전기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냥 그 단순하게 외울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보면 얘가 단면적이 S이고 두 금속판 사이의 간격이 D라고 하면 이 단면적이 클수록 똑같은 조건이면 전하가 더 많이 저장됩니다. 뭐 방이 넓은 거죠. 그리고 이게 거리가 좁을수록 여기 보면은 이제 거리가 좁을수록 요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전하가 저장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단면적에 비례하고 두 평행판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이런 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입실론이라고 보통 쓰고 유전율이라고 읽는데요. 요 유전율이 큰 물질을 집어넣을수록 이제 또 전하가 잘 저장이 됩니다. 근데 유전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전기 유도할 때 배웠는데, 그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유전 분극이 일어나면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유전 분극이 일어날 수 있는
잘 일어나는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이제 유전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 분극이 일어나면 이제 두 전하 사이를 이렇게 붙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 유전율은 또 참고로 나중에 대학 가면 이제 또 지겹도록 하게 될 텐데 진공 속에서의 유전율이 있어요. 그걸 이제 입실론 제로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입실론 노트 이렇게 읽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의 비율이 그러니까 진공에서의 유전율에 비해서 몇 배이냐에 해당하는 게 그 유전상수 비유전율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차원이 없는 단위가 없는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보통 카파로 표기합니다. 카파는 이제 K를 좀 작게 적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약간 요런 모양으로 그립니다. 카파. 요게 옛날 그리스 문자예요. 이거 사실 듣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요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막 나중에 대학 가면 근데 이 개념들을 또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진공에서의 유전율에 비해서 몇 배이냐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파 유전 상수가 1이 될 거고요. 만약 이게 1.5다. 그럼 진공에서 비해서 이제 1.5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간격을 좁게 하고 면적을 넓게 할수록 이제 유전 전기 용량이 커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보통은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요 두 금속판을 이렇게 하고 안에 유전율이 높은 물체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얘를 똘똘 맙니다. 이렇게 위에 똘똘 이렇게. 여기 이제 유전체가 이렇게 들어 있는 거죠. 이렇게. 요런 이제 요게 이제 입체적으로 보면 이제 요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 이렇게 말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병해방 축전기가. 그래서 보통 콘덴서 이제 축전기가 요런 모양인데 요게 사실은 평행판 축전기를 이렇게 똘똘 말아낸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전하고 나서 그럼 방전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 전원을 제거한 다음에요. 다시 이제 저항을 연결해 놓고 스위치를 닫으면 요 쌓여 있던 전하가 0이 될 때까지만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잠깐 전류가 흐르다가 금방 멈춰버리는 이런 형태가 일어납니다. 이거 영상으로 한번 보여줄까요? 원래 이거를 이제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어디 갔나? 지금 과학실이 공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중에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우리 학교에서 찍은 건데 여기 이제 축전기고요. 이게 16 마이크로페럿, 100 마이크로페럿, 47 마이크로페럿. 지고 이 컴이라고 붙어 있는 게 이제 한쪽 단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제 100 마이크로페럿 축전기에 연결하는 거고, 이렇게 연결하면 16 마이크로페럿 축전기에 연결하는 거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제 47 마이크로페럿 축전기에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과학실을 굴러다니는 거 보니까 1000 마이크로페럿짜리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여기 이렇게 평행판 축전기 이렇게 똘똘 만 거니까 대체로 크기가 클수록 전기 용량이 큽니다.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9V짜리 전원을 연결해요. 저 혼자 외롭게 과학실에서 찍은 건데요. 엄지손가락 저 맞죠? 이게 1000 마이크로페럿짜리. 그래서 16 마이크로페럿하고 1000 마이크로페럿 두 개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9V짜리 전지를 9V가 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좀 제일 세니까 오늘 컴이랑 16 마이크로페럿에 연결하면 이제 축전기에 전하가 저장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조금만 지나면 금방 저장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LED에 연결합니다. LED에 연결하면 LED의 불이 잠깐 켜졌다가 꺼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쌓여있던 전하가 흐르는 동안까지만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거든요. 이렇게 탁 하면은 잠깐 전류가 흐르다가 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기 용량이 큰 콘덴서로 하면 더 많은 전하가 저장되기 때문에 좀 더 오랫동안 이제 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 마이크로짜리 페럿을 1000 마이크로페럿짜리 콘덴서에 이건 100도 했네. 내가 뭘 많이 했네. 100은 좀 지나갑시다. 1000이 더 극적이니까.
1000마이크로페럿에다가 이렇게 축전기를 연결해 가지고 이게 이제 전하가 저장된 상태예요. 저장된 상태에서 연결한 다음에 아까보다 훨씬 밝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하면은 이거 꽤 오랫동안 켜져 있죠. 이게 그 전기 용량이 크니까 더 많은 전하를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랑 비교가 많이 되죠. 훨씬 오랫동안 켜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지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고, 얘는 진짜 단순히 전기 에너지 형태로 전하 자체를 그냥 저장하는 거예요. 이거 됐다 오래 켜져 있죠. 아까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000마이크로페럿짜리 과학실에 굴러다니고 있길래 한번 급히 찍어봤습니다. 자, 그럼 평형판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이제 수직적으로 계산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Q는 CV니까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가로축이 전하량, 세로축이 전압인 그래프로 나타내면, 요거를 뭐 이게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Q 곱하기 V 평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정확하게는 이제 요거를 그 적분 형태로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압 V를 이제 전하량이 조금씩 저장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DQ로 해가지고 V의 전압 사이에 DQ가 저장되는 걸 다 더한다라는 게 이제 적분의 의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얘가 2분의 1 QV가 됩니다. 2분의 1 QV가 되고, 이때 Q는 CV라는 식을 적절히 이용하면 QVC 중에서 역시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가지고 요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2분의 1 CV 제곱 혹은 2C분의 Q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 식을 제일 많이 쓰는데요. 보면 이제 축전기의 전기 용량과 1000 마이크로페럿 그리고 아까 9V 있죠. 그걸 넣어서 계산하면 이제 그 1000 마이크로페럿을 9V 전지에 연결했을 때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페럿은 참고로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밀리 다음이 마이크로죠. 전하량 자체가 이제 단위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보통 마이크로나 피코 이런 게 앞에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 소자들 중에서 이 정도 기억하고, 그다음 콘덴서의 축전기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은요, 합성 전기 용량을 여러분이 좀 계산하는 과정을 좀 알면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저항하고 완전히 반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기억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선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직렬 연결일 때입니다. 역시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요. 저는 색깔이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요까지는 이제 전압이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V라는 것은 빨간색과 초록색 사이에 이제 전위 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색깔이 다 다르겠죠? 전위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각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전자를 10개 땡겨왔어. 10개 밀어줬어요. 그럼 여기 전자가 10개 쌓이죠? 여기에 전자를 10개 땡겨왔어. 그럼 여기는 전자가 10개 부족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전자 10개에 해당하는 전하가 쌓일 거고요. 그럼 여기도 보면은 구조를 잘 보세요. 요게 전부 다 하나의 도체예요. 하나의 도체. 얘도 하나의 도체라고 볼 수 있죠. 색깔을 이렇게까지 칠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딱 동떨어진 도체니까 요 안에서 전하가 이동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전하가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10쿨롱이 있다. 그러면 그 10쿨롱에 해당하는 전하만큼을 땡겨올 건데, 그럼 전자를 10쿨롱만큼 여기 땡겨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10쿨롱이 전자가 과잉이 되는데 여기는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0쿨롱이 플러스 10쿨롱 되고, 똑같이 여기 마이너스 10쿨롱, 이 플러스 10쿨롱, 여기 마이너스 10쿨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렬로 연결하면 요 세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이 같은 상황이 되고요. 전압은 각기 다른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때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은 전부 다 Q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Q1, Q2, Q3가 전부 다 같고요. 대신에 전압은 색깔 차이가 전부 다 다르죠. 그래서 전압은 V1 더하기 V2 더하기 V3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Q 이꼴 CV라는 식을 이용하면은 이게 C분의 Q는 C1분의 Q 더하기 C2분의 Q 더하기 C3분의 Q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항의 병렬 연결처럼 합성 전기 용량이 이제 이런 관계에 있게 됩니다.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이런 식으로 했듯이 약간 저항의 병렬 연결과 좀 비슷한 식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하량이 다 똑같이 저장된다는 것을 알면은 그럼 결국에는 보면 얘는 전하가 0이고 얘도 0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플러스 C쿨롱 마이너스 C쿨롱 요것만 저장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전체에 저장된 전하량이 곧 Q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축전기로 봤을 때 저장된 전하량이 Q고요. 이걸 하나의 축전기로 봤을 때 전기 용량을 이제 C라고 하면 이게 합성 전기 용량이 되는데 그 합성 전기 용량과 이 세 개의 축전기의 전기 용량의 관계가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병렬로 연결된 색깔을 이제 두 개만 있으면 되죠. 빨간색 쭉 해서 여기까지 이제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초록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딱 봐도 이제 그 세 개의 축전기에 걸린 전압이 다 똑같죠? 전압이 V로 다 똑같고, 근데 각각 전하가 저장됩니다. 얘는 각각 전하가 저장되니까 여기에 저장된 전하량은 요 세 개를 다 더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는 다시 얘기하지만 아까는 요 사이에 이동하는 전하량, 요 사이에 이동하는 전하량 저장된 거라고 볼 수 없는 게 얘랑 얘는 요 사이에서는 전하가 0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전하가 분리되어서 저장된 거는 빨간색과 초록색에 저장된 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얘랑 독립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된 전하량, 여기에 저장된 전하량, 여기에 저장된 전하량을 다 더해야지 전체 저장된 전하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일정한 값이 전압이 다 똑같이 걸리고요. 전지의 전압이 각각에 걸리는 전압과 다 똑같고요. 네, Q가 이제 이걸 다 더한 것 같아요. Q2 더하기 Q3. 그럼 Q는 CV니까 합성 전기 용량 곱하기 전체 전압은 C1V 더하기 C2V, V1, V2, V3 같은 거 다 V라고 둔 겁니다. 더하기 C3V가 되니까 마치 합성 저항을 구할 때는 직렬 연결일 때 합성 저항 구하는 거랑 비슷하게 축전기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전기 용량을 더하면 합성 전기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합성 전기 용량 구하는 것 이게 식을 세워서 하면 할 수 되겠고요. 축전기 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AED라고 하지 않고 이제 심장 충격기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제세등기라고 하고 이제 심장 충격기라고 하는데 제가 심장 충격기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게 뭐냐면 심장 충격기가 뭐냐면 심장을 멈추는 거래요. 몰랐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재부팅 시키는 거예요, 심장을. 심장이 이렇게 막 이렇게 전기 신호에 의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뛰잖아요. 근데 심장이 세동한다는 건 뭐냐면 얘가 약간 맛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 상태로는 이게 되살아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되살리려면 얘를 일단 강한 전류를 흘려줘가지고 심장이 멈추게 한 다음에 이제 가슴 압박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이제 심장이 뛰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장 충격기는 뭐냐면 심장을 멈추는 기계라고 합니다. 예. 각종 관공서의 입구 쪽에 보통 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도 중앙연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이 심장이 이제 제대로 안 뛰거나 심장이 멈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줘야지 이제 다시
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이게 가슴 패드고요. 여기 이제 안에 이제 전원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원 장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딱 교류전을 연결하잖아요. 그럼 이게 다이오드예요. 그래서 교류 전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흐를 때만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할 때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전류가 흘러가지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류 방향이 이 방향 화살표 방향이 되죠. 전류 방향이.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가 쌓이고 여기가 플러스가 이렇게 쌓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이제 충전하는 과정이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나면 이제 그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제대동기가 작동하게 되는데 이게 S2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던 쌓여있던 전화가 아까 그 축전기에 다이오드 연결했을 때 불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한번 탁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심장을 지나가면서 이제 심장에 충격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제대동기의 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대동기 안에는 이제 용량이 굉장히 큰 이제 축전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키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요 안에 있는 게 축전기인 키보드가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압박을 가하면 요 사이 간격이 달라지죠. 그럼 전기 용량이 달라지니까 그 회로에 변화가 생기는 걸 감지해가지고 이제 눌렀다는 것을 인지하는 그런 게 있고요. 콘덴서 마이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요 진동판 자체가 이제 금속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도 이제 금속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기서 진동이 이렇게 막 소리에 의해서 진동이 일어나게 되면 요 사이의 간격이 달라지죠. 그 말은 또 평행판 측정기의 그 전기 용량이 달라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걸 이제 일종의 신호로 잡아가지고 이제 전기 신호로 바꾸는 이런 게 이제 콘덴서 마이크. 이거 소형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콘덴서 마이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그 라디오 주파수를 조절할 때 이제 그 전기 용량을 조절하면 이게 공명 진도수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라디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돌리는 부분 있잖아요. 돌리는 부분의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돌리면은 요 판하고 요 판 사이가 이제 축전기인 거예요. 그럼 지금은 맞닿아 있는 면이 요만큼이죠. 근데 얘를 완전히 반운영을 일치시키면 맞닿아 있는 면적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 용량을 계산할 때 그 면적 있잖아요. 그 면적을 달리함으로써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이제 변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의 그 공명 진동수 수신하려고 하는 주파수는 그 전기 용량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이거랑 이제 자체 유도 개수라는 그 두 값하고 관련이 있는데 자체 유도 개수는 이제 모양상 변형시키기가 어려워요. 코일이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이게 콘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전기 용량을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도 뭐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얘가 사진을 찍기 전에 충전을 하죠. 충전해가지고 전화를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한번 쉽게 얘기하면 이게 길을 한꺼번에 이렇게 막 모아놨다가 한 번에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큰 빛이 나오죠. 그게 이제 콘덴서가 역시 들어간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미 마친 애들도 많은 것 같은데. 자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하기 5번 문제입니다.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1F이고 두 급판 사이 간격이 1mm일 때 급판의 면적은 얼마인가? 단 진공의 유전율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롬인데 뭐 이게 계산하는 게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 그냥 식은 간단하게 하나만 쓰이는 겁니다. C는 입실론 D분의 S 이거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면적이니까 면적은 입실론분의 CD 이렇게 되겠고요.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1페럿이니까 그 C는 1이고요. 그 다음 D는 1mm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죠. 이게 다 기초 단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전율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이런 거 문제 낼까? 그러면 1.13 곱하기 대충 10의 8승 제곱미터가 됩니다. 엄청 넓네. 1억 제곱미터. 가로 세로 1억 미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이유 자체가 1페럿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1페럿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썼던 게 마이크로 페럿 이런 거 썼잖아요. 1페럿짜리 평행판 측정기 만들면 가로 세로 1억 미터 짜리로 만들어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되겠지? 자, 지학사 교과서 대단원 평가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축전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듣고 OX로 구분해보자.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은 균일하다. 이 축전기, 평행판 축전기가 대표적으로 이제 균일한 전기장을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형 간격 D가 클수록 전기 용량은 작아지죠. C는 입실론 D분의 S죠. 그래서 얘가 클수록 전기 용량은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두 도체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할 때, D가 일정할 때 도체판의 넓이와 두 판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는 비례한다. 이건 좀 어렵게 나왔네요. 이건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런 식을 배웠습니다. V는 ED.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V가 단위 전하당 전기 포텐셜 에너지 차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전하를 곱하면 전기 에너지 차이가 됩니다. 요게 QED하고 같아요. 요 QE가 전기력이죠. D가 거리니까 힘과 거리를 곱한 게 1 에너지 단위가 됩니다. 따라서 Q를 제거하면은 V 꼴 ED가 되는데 이거를 전기장에 대해서 정리하면 전기장은 D분의 V가 되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D분의 1에 V가 C분의 Q가 되죠. C분의 Q 이꼴 CV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요 C가 이건 제법 어렵게 나왔네요. 요 C가 입실론 D분의 S입니다. D분의 S니까 요거 해보면 이제 전기장은 D하고 관련이 없게 됩니다. 보면 D가 곱해지면 D하고 관련이 없어서 넓이가 커지면 D하고는 당연히 관계가 없고요. 넓이가 커지면은 전기장이 약해지죠. 예.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비례하는 게 아니고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안 낼게요. 이 3번은 어렵겠다. 잊어버려라 3번은. 뭐 굳이 말 안 해도 잊어버릴 것 같지만. 예. 자,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가는 축전기 AB가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원장치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 거고, 그림단은 가해 상태에서 A에 유전체를 집어넣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이제 축전기 관련 문제입니다. 가와 나에서 다음의 물리량을 등호와 부등호를 사용해서 비교해보자 했는데요. A에 충전된 전하량을 한번 비교해보면 왼쪽 오른쪽 변화가 없는 게 뭐냐면 요 전원장치라는 것은 항상 회로에서 전원장치라는 것은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 안에 회로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얘는 주구장창 5V면 5V, 10V면 10V를 유지시켜줍니다. 안에서 이제 뭐를 해도. 그러니까 왼쪽에 오른쪽에 전원장치가 동일한 전원장치면은 AB에 걸리는 전압은 유전체를 집어넣든가 말든가 똑같이 이제 V라는 전압을 걸어주는 셈인 거죠. 근데 얘의 전기 용량을 CA라고 하고 얘의 전기 용량을 CA'이라고 합시다. 전기 용량이 유전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진공이 유전율이 제일 작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체를 집어넣으면 이제 유전율이 커지니까 전기 용량이 커집니다. 그러면 A에 저장되는 전하량을 각각 QA, QA-라고 하면 요 각각은 CV가 되는데 V는 똑같잖아요. V는 빨간색 빼기 초록색으로 똑같기 때문에 전기 용량이 커지면은 유전체를 집어넣으면 A에 저장되는 전하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압을 걸더라도 이제 전기 용량이 큰 축전기를 만들려면 유전율이 큰 물질을 안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겠고요. B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 혹은 A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A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도 같고요. B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도 똑같은 전원장치면은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해 두십시오. 전원장치는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다. 안에 뭘 연결하더라도 그 전원장치에서 설정한 전압값대로 이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형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류 전원에 연결된 평행판 축전기의 급한 사이 간격을 2배로 하였다.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느냐. 그럼 이 전원 장치가 역시 나왔죠. 전원 장치는 뭘 유지해 준다? 예, 전압을 유지시켜 주는 장치입니다. 근데 급한 사이 간격을 D에서 ED로 바꾸었죠. 그럼 뭐가 바뀌냐면 C가 입실론 D분의 S니까 C가 C에서 뭐로 되겠어? 2분의 1C가 되겠죠. 2분의 1C가. 그럼 Q는 어떻게 되겠어? Q는 CV니까 Q 자체는 CV에서 2분의 1 CV가 되겠죠. V는 안 바뀌니까. 그럼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은 몇 배가 되겠습니까? 2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일 때는 엔드매트가 없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전기장이 끝나고 자기장으로 바뀝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